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골든돔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이 전방위적으로 AI 기능을 강화합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뉴욕 증시가 6일간의 상승 랠리를 중단하고 하락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 모두 0.4% 가까이 내렸습니다. 지난 6일간의 상승으로 미국 증시의 8조 6천억 달러의 가치가 늘었습니다. 우리 돈 약 1경 2천조 원에 달하죠. 이에 일부 차익 실현이 나타난 가운데 시장은 새로운 촉매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국채금리는 매우 제한된 움직임만을 보이며 이틀째 안정세를 찾았는데요. 다만 향후 추이에 대한 경계감은 이어집니다. 간밤의 경우 일본의 국채 입찰이 부진하자 일본의 국채금리가 급등했고 유럽 각국의 채권 발행액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1조 유로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재차 4.5%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수요일인 내일은 미국의 20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돼 있는데요. 신용등급 강등 이후 처음 진행되는 장기물 입찰이란 점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이벤트로 평가됩니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모두 5%에 근접한 상황에서 장기물 국채에 대한 수요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내일 입찰이 부진할 경우 장기물 금리에 추가 상승 압박을 가해 증시에도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다소 한산했던 가운데 간밤의 주인공은 테슬라였습니다. 카타르 경제포럼에 화상으로 참여한 머스크 CEO는 테슬라의 매출이 반전을 이뤘다고 강조한 한편 5년 뒤에도 CEO로 재임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 자신이 죽지 않는 한 그럴 거라고 답했습니다. 정치적 후원 및 개입에 대해서는 이제는 할 만큼 했다며 앞으로 훨씬 덜 하겠다고 답했죠. 별도로 CN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6월 말 로보택시 출시 일정을 재확인했습니다. 첫 주 10대를 시작으로 점차 늘려 몇 개월 안에 수천 대가 될 거라 주장하자 장중 주가가 3%대까지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죠. 다만 시장 약세에 동조되며 0.5% 상승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리비안과 루시드는 각각 4%, 10%가량 급등했는데요.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전기차 보조금 혜택은 사라지지만 미국 내 생산 차량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될 거란 기대감이 작용합니다. 엔비디아는 젠스랑 CEO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로 인한 매출 피해액이 150억 달러에 이를 거라 언급하자 0.9% 내렸습니다. 시장에서는 100억 달러만의 감소가 전망됐습니다. 홈디포는 부진한 수익을 발표함과 동시에 관세로 인해 일부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사측의 발언까지 더해지며 0.6% 내렸습니다. FDA가 코로나19 부스터 백신 승인을 위해 새로운 임상시험을 의무화했습니다. 예상보다는 온건한 내용이란 안도감 속 모더나와 바이오엔텍 등 백신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미국이 동남아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이 미국 제조사들의 피해를 준다는 최종 결정을 내놨습니다. 6월부터 3,500% 넘는 품목 관세가 발효될 가능성에 퍼스트솔라와 징코솔라 등 관련주들이 강세였습니다. D-Wave 퀀텀은 차세대 양자 컴퓨터 시스템 어드밴티지2를 공식 출시한 뒤 25.9% 폭등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사 울프스피드, 수준의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란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시간의 거래에서 58%대 폭락합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기대를 소폭 밑돈 매출 전망을 제시한 뒤 애프터마켓에서 4% 가까이 급락합니다. 전자 테스트 장비 제조사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는 기대 이상의 매출과 EPS를 발표한 뒤 5%가량 뛰어오릅니다. 럭셔리 주택건설업체 톨 브라더스 역시 마감 후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가는 5% 가까이 오릅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판 미사일 방어체계, 이른바 골든돔 구축 로드맵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골든돔 방어체계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변형한 방어체계인데요. 아이언돔이 소형 로켓, 단거리 미사일 요격에 특화되어 있다면 골든돔은 미 전역을 중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극초음속 무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하늘 위 거대한 방패막이 될 전망입니다. 2029년 1월까지 실전 배치, 활용에 나선다는 계획이고요. 초기 자금 250억 달러를 포함해 전체 1,750억 달러, 약 244조 원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죠. 미국과 한국, 특히 이번엔 캐나다가 참여를 원한다고 밝힌 만큼 국방, 방산, 우주항공 관련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주목되는데요. 골든돔 핵심 요소로 꼽히는 위성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 발사체 기술에서 스페이스X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미국 정부와의 직간접 계약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스원, 한화 시스템 등 미사일, 레이더, 통신, 추적 기술에서 두각을 보여온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고요. 이 가운데 특히 한화그룹은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경험이 있습니다. 미 방산주 중에선 미 정부를 수십 년 고객사로 두고 이스라엘과 협업 경험도 있는 레이시온이 시간외 강세, 노스롭 그루만, 로키드 마틴 등 전통 방산주, 직접 무기 계약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 기반 전장 통합 핵심 수혜주로 분류될 수 있는 팔란티어가 수혜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체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다 오픈 AI 챗 GPT의 등장과 함께 점유율이 80% 후반대로 밀리며 그 아성이 흔들렸던 구글 알파벳, 연례 최대 컨퍼런스인 I/O 2025에서 주도권 수성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구글은 AI 오버뷰 기능을 통해 기존의 검색에 AI 기능을 살짝 더했는데요. AI 모드로 이름을 변경하고 전 영역에 AI 탑재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검색 기능엔 제미나이 2.5 맞춤형 버전을 도입해 복잡한 질문의 종합 분석을 제공하는 한편 스마트폰 카메라를 기반으로 사진, 동영상을 통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한 서치 라이브, 음성 기반 질의 대응, 방대한 온라인 정보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 수준의 심층 응답을 제공하는 딥서치 등이 가능해지고 전일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히 강조했던 AI 에이전트 부문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AI 에이전트 프로젝트 마리너를 검색에 통합해 항공권 예매나 식당 예약 등을 AI가 자율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글로벌 의류 쇼핑 서비스는 AI 기반으로 가상 피팅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AI 영역 확장에 있어 검색, 스마트폰 운영체제 점유율 1위라는 기존의 강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하드웨어와 OS에도 AI가 취약한 애플, 뛰어난 AI 기술에도 하드웨어나 자체 OS를 보유하지 못한 오픈 AI를 확실히 압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 밖에도 구글은 역대 최고 성능을 자랑한다는 고급 추론 기능 딥싱크, 오픈 AI 소라의 대항마로 꼽히는 영상 생성 AI BO3, 영화 연출까지도 가능한 플로우 등도 선보였는데요. 국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끈 것은 한국 기업과의 협업이 주목되는 스마트 안경입니다. 구글은 그동안 XR, 확장현실 쪽에서 삼성전자와 협업해왔는데요. 이를 좀 더 확대해 스마트 글라스에 재도전하는 한편 협업의 범위를 좀 더 넓힌다는 거죠. 사실 스마트 글라스는 구글의 아픈 손가락이기도 합니다. 2013년 야심차게 도전했으나 $1,500의 높은 가격 등의 이유로 실패로 끝났고 12년 만에 재도전하며 레이벤 메타 AI 안경을 출시한 메타의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아직 시제품이 나오진 않았지만 애플도 2027년을 목표로 자체 스마트 글라스를 개발 중이라고 하죠. 이번 구글 스마트 글라스의 핵심 기능은 제미나이 라이브로 AI가 사용자의 감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해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 리마인더 역할을 하는 한편 실시간 언어 번역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날 시제품도 함께 공개했는데 디자인에는 MZ세대 사이 힙한 브랜드의 대명사인 한국의 젠틀몬스터 그리고 미국의 안경 브랜드 와비파커가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유가는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지만 장 마감 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CNN 보도에 따라 WTI 원유 선물이 2% 넘게 급등 중입니다. 63달러 중반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3조 3천억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예산안 통과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달러 인덱스가 0.4% 내리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의 약세와 단기금리 하락 전환에 금값은 1.6% 오른 3,312.6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